어느 날 황이 정승에게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승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말해보게.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 사람이 제사를 말립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를 드리도록 하게.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승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오늘이 어머님 제삿날인데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땐 제사를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어차피 똑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한쪽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이 정승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낼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일 뿐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황이 정승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초행이라 걱정이 된 그는 마침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다. 저 산 너머 마을에 가려는데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밭일을 일구었다. 황이는 바빠 그런가 보다 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잠시 뒤 농부가 그를 부르며 말했다. 해지기 전에는 갈 수 있겠소이다. 황이는 의아해서 되물었다. 조금 전에는 아무 말씀이 없더니 왜 이제야 답하시는 겁니까? 농부가 말했다. 어르신의 걸음 속도를 봐야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걸음 속도가 다름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서야 판단을 내린 농부의 지혜에 황희는 크게 감탄했다. 조선시대 유명한 재상인 황희 정승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상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했던 그였지만 유독 아들들에게는 언제나 엄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큰 골칫거리였는데 언제나 방탕한 짓을 좋아해 외출만 하면 고주망태가 되어 늦은 시간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은 황희 정승이 하루는 관복을 차려입고 대문까지 나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 정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인즉 지금 저는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루는 논을 걷던 황희 정승은 농부가 누런 소와 검은 소 2마리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황희 정승은 무심결에 여보소, 농부 양반, 2마리 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농부는 논의 구석으로 황희 정승을 데려가 귓속말로 작게 말을 했다. 사실 누런 소가 더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검은 소는 가끔 꾀를 부린답니다. 그러자 황희 정승은 아니 이 말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농부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면전에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 다 알아듣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황희를 아꼈던 세종은 어느 날 황희가 정승이 되었음에도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담장도 없이 살아 마당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종은 비밀리에 공조판서를 불러 그의 집 주변에 몰래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공조판서는 건축업자 여러 명을 모아 비가 오는 밤 시간을 맞추어 황희의 집으로 갔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 둘레에 담장을 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쪽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황희가 방문을 열었다. 공조판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황희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가난하게 담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종에게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였다. 이런 그의 청렴함에 세종과 다른 신료들은 크게 감복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느 겨울날 퇴골한 황희가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서둘러 옷을 뜯어서 빨아주시오. 밤새 말리고 꿰매면 내일 아침 입걸할 때 입을 수 있을 것이오. 영의정을 지내고 있었지만 황희의 겨울옷은 하나였다. 부인에게 옷을 벗어준 황희는 속옷 차림으로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속히 입거라라는 임금의 명이 내려졌다. 황희의 부인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무얼 입고 입걸하신단 말입니까? 황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하는 수 없소. 그 솜을 이리 주시오. 솜이라니요. 바지 저고리를 뜯어 빨았으면 솜이라도 있지 않겠소. 대감도 참 딱하십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글쎄 솜만 입고 입걸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어명이니 입걸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벌거벗은 채 관복만 걸칠 수는 없잖소. 황희는 부인이 가져온 솜을 몸에 둘렀다. 실과 바늘로 솜을 얼기설기 입고는 그 위에 관복을 덧입고 입걸했다. 그날 밤 세종은 영의정 이하 중신들을 불러놓고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런 세종의 눈에 황희의 관복 밑으로 비죽이 나온 하얀 것이 보였다. 세종은 양털인 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것 참 이상하다. 청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난 황정승이 양털로 옷을 해 입다니. 세종은 회의가 끝난 후 황희를 불러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 경의 청렴결백이야말로 타의 귀감이 되며 하늘에까지 전해졌다는데 어찌 오늘은 양털옷을 입으셨소? 당황한 황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까스로 대답을 했다. 전하, 이것은 양털이 아니오라 솜입니다. 솜이라니? 왜 솜을 걸치고 다니시오? 황희의 이야기를 들은 세종은 놀란 기색으로 황희의 옷 밑으로 빠져나온 솜을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영상, 일국의 영상이 청렴한 것도 분수가 있지요. 여봐라, 영상 대감에게 당장 비단 10피를 내리도록 하라. 황희는 정색하며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방금 내리신 어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계속된 흉년으로 인하여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많사옵니다. 이런 때에 어찌 영상인 신의 몸에 비단을 걸치리까? 소못 한 벌로 과분하오니 이 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 세종이 오. 과연 경다운 말이오. 과인이 용포를 걸치고 있음이 부끄럽소이다. 답하고 명을 거두었다고 한다.